10분 만에 끝내는 빅데이터 수학.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19회. 핵심 키워드 과목 3편. 객관식 37번에서 40번, 주관식 5번에서 10번까지입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를 위한 이번 강의의 핵심 키워드는 연관 분석, 상관 분석, 연관 규칙의 측정 지표, 주성분 분석, 변수 선택법, 의사결정 나무 모형, 시계열 모형, 다중회계 모형입니다. 이 수업을 들으신 후 회계 분석 용어 설명은 유튜브 데이테리안 회계 분석 1편 수정본을 함께 공부해 주세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객관식 37번. 연관 분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연관 분석은 어느 고객이 어떤 제품을 같이 구매할까에서 시작하여 연관성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체 판매에 활용됩니다. 연관 규칙은 항목들 간의 조건, 결과, 식으로 표현되는 유용한 패턴을 말합니다. 연관 분석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하는데요. 연관 규칙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연관성 분석의 특징으로는 연관 분석은 기업의 활동 중에서도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랙 섹션은 특정 고객, 장바구니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입니다. 장바구니 데이터에서는 주로 트랙 섹션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빈번히 나타나는 규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연관 분석의 장점으로는 탐색적인 기법입니다. 조건 반응으로 표현되는 연관 분석의 결과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강력한 비목적성 분석 기법입니다. 분석 방향이나 목적이 특별하게 없는 경우 목적 변수가 없으므로 유용합니다. 사용이 편리한 분석 데이터의 형태입니다. 거래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변환 없이 그 자체로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자료 구조를 갖는 분석 방법입니다. 계산의 용이성입니다. 분석을 위한 계산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연관 분석의 단점으로는 상당한 수의 계산 과정입니다. 품목수가 증가하면 분석에 필요한 계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적절한 품목의 결정입니다. 너무 세분화된 품목을 가지고 연관 규칙을 찾으려고 하면 의미 없는 분석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품목의 비율 차이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품목은 당연히 포함된 거래수가 적을 것이고 규칙 발견 시 제외되기 쉬워집니다.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분석 방법 중 연관성 분석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4번입니다. 연관성 분석의 계산 과정은 분석을 위한 품목수가 증가하면 분석에 필요한 계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연관 분석의 단점입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객관식 38번. 유아용 카시트 상관 분석 결과가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관계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양수이면 양의 상관, 음수이면 음의 상관으로 표현됩니다. 상관계수가 0이면 데이터 간에 상관이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상관계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피어슨 상관계수는 등간 척도 이상으로 측정되는 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데 쓰입니다.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서열 척도인 두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관관계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계수가 R일 때 R은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지면 양의 상관입니다. 이는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하게 됩니다. 상관계수 R이 -1 이상 0 이하의 값을 가지면 음의 상관이고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상관계수 R이 0일 때는 X의 변동에 따라 Y의 패턴의 변화가 없습니다. 산점도와 상관계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산점도가 직선에 가깝게 분포하면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에 가까워지고 이는 강한 상관관계를 반영합니다. 산점도가 직선에서 넓게 퍼져 X와 Y의 직선상의 관계가 희미할수록 상관계수는 0에 가까워집니다. 상관분석 유형에서 피어슨과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등간 척도 이상으로 측정된 두 변수들의 상관관계 측정 방식입니다. 특징으로는 연속형 변수, 정규성 가정을 가지며 대부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관계수는 피어슨 감마, 즉 정률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서열축도인 두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특징으로는 순서형 변수, 비모수적 방법, 그리고 순위를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측정합니다. 순위 상관계수는 로우가 있습니다. ADS-B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등간 척도 이상으로 측정되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합니다.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서열 척도인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ADS-B 기출문제 객관식 39번 연관규칙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연관 분석은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품의 구매, 서비스 등 일련의 거래 또는 사건들 간의 규칙을 발견하기 위한 분석입니다. 연관 분석의 종류로는 장바구니 분석과 순자 분석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분석은 장바구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예로는 커피 머신을 사러 온 사람은 커피 캡슐도 함께 사간다가 있습니다. 순자 분석은 구매 이력을 분석해서 A 품목을 산 후 추가로 B 품목을 사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로는 세탁기를 새로 구매한 고객은 한 달 내에 건조기를 구매한다입니다. 연관규칙은 조건과 반응의 형태, 즉 if, then입니다. 항목들 간의 조건 결과식으로 표현되는 유용한 패턴입니다. if A, then B, 만일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난다가 연관규칙입니다. 연관규칙의 측정 지표에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가 있습니다. 먼저 지지도는 전체 거래 중에서 품목 A, B가 동시에 포함되는 거래의 비율입니다. 계산은 A 교집합 B의 확률로서 전체 거래수 분의 A와 B가 동시에 포함되는 거래수입니다. 신뢰도는 품목 A가 포함된 거래 중에서 품목 A, B를 동시에 포함하는 거래의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 라를 나타내주며 연관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A를 포함하는 거래수 분의 A와 B가 동시에 포함되는 거래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향상도는 품목 B를 구매한 고객 대비 품목 A를 구매한 후 품목 B를 구매하는 고객에 대한 확률을 의미합니다. 계산은 A를 포함하는 거래수 곱하기 B를 포함하는 거래수 분의 A와 B를 포함된 거래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향상도가 1일 때는 두 품목이 서로 독립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1보다 클 때는 두 품목이 서로 양의 상관관계, 1보다 작을 때는 두 품목이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DS-P 18회 객관식 23번에서는 연관규칙의 향상도에 대한 설명으로 향상도가 1보다 크면 결과가 우수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객관식 40번 주 성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주 성분 분석은 여러 변수들의 변량을 주 성분이라는 서로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 기존의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을 요약, 축소하는 기법입니다. 주 성분 분석은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성, 연관성을 이용해서 주 성분 차원으로 변수를 축소합니다. 회계 분석이나 의사결정 나무 등 모형 개발 시 다중 공선성이 존재할 경우 상관도가 높은 변수를 축소합니다. 연관성이 높은 변수를 축소하여 군집 분석을 군집화 결과 연산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주 성분 분석으로 차원을 축소한 후 시계열로 분포나 추세를 분석하면 고장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학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결합해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로 분산을 극대화하는 변수로 선형 결합을 해 변수를 추격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 방법은 무엇인가? 정답은 주 성분 분석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주관식 5번 후진 제거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변수 선택법은 모든 가능한 독립 변수들의 조합에 대한 회귀 모형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지 선택법은 절판만 있는 상수 모형으로부터 시작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선면 변수부터 차례로 모형에 추가합니다. 이해하기 쉬우며 많은 변수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변수 값의 작은 변동에 결과가 달라져 안전성은 부족합니다. 후진 제거법은 후진 소거법이라고도 합니다. 독립변수 후보 모두를 포함한 모형에서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변수부터 하나씩 제거합니다. 전체 변수들의 정보를 이용 가능하며 변수가 많은 경우 활용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단계별 방법입니다. 전진 선택법에 의해 변수를 추가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변수의 기인에 기존 변수가 그 종료도가 약화되면 해당 변수를 제거하는 등 단계별로 추가 또는 삭제되는 변수를 검토해 더 이상 없을 때 중단합니다.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할 때 변수 선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변수 선택법에서 영향도의 설명은 독립변수의 P값이 0.05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P값이 0.05보다 크면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하지 못해 영향도가 낮다고 결정합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주관식 6번 가지치기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또는 나무 모형은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 구조로 나타내어 전체 자료를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뿌리 마디는 맨 위의 마디로서 분류 또는 예측 대상이 되는 모든 자료 집단을 포함합니다. 부모 마디는 주어진 마디의 상위 마디를 말하며 자식 마디는 하나의 마디로부터 분리되어 나간 2개 이상의 마디들을 말합니다. 최종 마디는 끝 마디라고도 하며 자식 마디가 없는 마디입니다. 이는 더 이상 분기되지 않는 마디입니다. 중간 마디는 부모 마디와 자식 마디가 모두 있는 마디를 말합니다. 가지는 뿌리 마디부터 끝 마디까지 연결된 마디들을 말하며 깊이는 뿌리 마디부터 끝 마디까지의 중간 마디들의 수를 말합니다. 가지 분할은 나무의 가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말하며 가지치기는 생성된 가지를 잘라내어 모형을 단순화하는 과정입니다. 의사결정 나무에서 세분화는 데이터를 비슷한 특성을 갖는 몇 개 그룹으로 분할해 그룹별 특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분류는 관측 개체를 여러 예측 변수들의 근거에 목표 변수의 범주를 몇 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예측은 자료에서 규칙을 찾아내고 이를 이용해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의사결정 분석의 분석 단계는 성장 단계, 가지치기 단계, 타당성 평가 단계, 해석 및 예측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원 축소 및 변수 선택은 매우 많은 수의 예측 변수들을 결합해 목표 변수에 작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고작용 효과의 파악은 여러 개의 예측 변수들을 결합해 목표 변수에 작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변수의 병합 또는 연속형 변수의 이산화는 범주형 목표 변수의 범주를 소수 몇 개의 병합하거나 연속형 목표 변수를 몇 개의 등급으로 이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불순도에 따른 분할 측도는 카이 제곱 통계량, 지니 지수, 엔트로피 지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모형의 장점으로는 구조가 단순하여 해석이 용이하며 유용한 입력 변수의 파악과 예측 변수 간의 상용작용 및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분석이 수행합니다. 선형성, 정규성, 등 분사성 등 수학적 가정이 불필요한 비모수적 모형입니다. 단점으로는 분류 기준값의 경계성 근방의 자료값에 대해서는 오초가 클수록, 즉 비연속성일수록 로지스틱 회귀와 같이 각 예측 변수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대한 예측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ADS-B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대기 오염 정도를 반응 변수로 하는 나무 모형의 적합 결과이다. 다음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습한 날이 108일 이상인 지역에서 오염도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기온입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B 기출문제 주관식 7번은 향상도 곡선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B 기출문제 주관식 8번은 지지도 계산이었습니다. 연관규칙의 측정 지표에서 지지도는 전체 거래 중에서 품목 A, B가 동시에 포함되는 거래의 비율입니다. 계산을 할 때에는 전체 거래수분의 A와 B가 동시에 포함된 거래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B 기출문제 주관식 10번은 시계열 모형에서 AR 모형이 출제되었습니다. 시계열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된 값들을 시계열 자료라고 합니다. 시계열 데이터 분석의 목적으로는 미래의 값의 예측입니다. 향후 일주일간 주간 예측, 다음 달 매출액 예측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 파악은 경향, 주기, 계절성, 불규칙성 등이 있습니다.
비정상 시계열 자료는 시계열 분석하는 데 다루기 어려운 시계열 자료를 말하며 정상성 시계열 자료는 비정상 시계열을 핸들링해 다루기 쉬운 시계열 자료로 변환한 자료입니다. 시계열 모형으로는 자기 회귀 모형은 AR로서 AR1 모형, AR2 모형, ACF는 빠르게 감소하고 PACF는 절단값이 존재합니다. 이동평균 모형은 MA로서 MA1 모형, MA2 모형이 있으며 ACF는 절단점이 있고 PACF는 빠르게 감소합니다. ADS-B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영공황 사망 시 나이 데이터를 한번 차분하여 ACF와 PACF를 통해 ARIMA 모델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시계열 모형 중 분해 시계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ACF의 절단값이 2면 ARMA 0,1 모형이 되고 PACF의 절단값이 4이면 ARMA 3,0 모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모수가 하나만 구하면 되는 ARMA 0,1 모형, 즉 MA1 모형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B 기출문제 주관시 10번은 결정 계수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회귀분석 용어 설명은요. 유튜브 데이테리안 회귀분석 1편 수정본을 함께 공부해주세요. (10분) 만에 끝내는 빅데이터 수학.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